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적으로 제가 이 카메라 잘못 찍어가지고 맨 마지막이 안 나왔는데, 그 맨 마지막 그 항부터 다시 시작하죠. 173페이지에 그 8번의 인감증명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동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공동 신청 시에만 원칙적으로 인감 제출합니다. 자, 옛날에는 이제 인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 제출 안 해요. 출석할 때만 제출해. 예를 들어 보자. 갑이 자, 이 집을 이제 매매 팔았어요. 팔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도인이 등기할 의무자, 매수인은 등기할 권리자죠. 일단 항상 의무자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의무자. 왜냐하면 이 인감을 첨부하는 이유가 이 의무자에게 너 손해볼 등기할 의사가 있느냐 이걸 갖다가 말로 물어보지를 못하니까 형식적 심사잖아요. 그래서 인감을 제출하라는 거야. 인감 제출하는 것은 내가 팔겠다는 의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인감입니다. 자, 1번에 읽어보세요.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소에 가지 않는 전자 신청할 때 인감 첨부 안 해요. 자, 동그라미 1번. 전자 신청의 경우는 우리 대부분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거죠. 신청한 경우는 신청인이나 문서 작성자에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야 돼요. 우리 쉽게 해서 비밀번호 있는 공인인증을 전송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이제 담보된다는 거죠. 쉽게 해서 손해볼 등기할 것이 담보되니까 인감증명 제출 안 합니다. 이걸 자주 나와요.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 제출하지 않고 방문 신청할 경우만 인감증명 첨부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 자,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양가로 2번에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가 그 8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우리 4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1번. 자, 읽어보세요.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입니다.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만 소유자 인감을 첨부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일 때는 첨부 안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야? 소유자가 의무자잖아. 이 사람의 인감 첨부해야 돼. 근데 조금 이따 나오지만 저당권 이전 등기 보세요. 저당권 이전은 누가 의무자야? 소유자가 의무자야? 저당권자가 의무자야? 저당권자가 의무자니까 이때는 저당권자 인감 제출 안 해요.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만 소유자 인감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기억이 이제 얘들 나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 누가 의무자야? 소유자가 의무자잖아. 그러니까 소유자의 인감.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야. 이전 등기를 말소하면 누가 의무자야? 소유자잖아. 소유자 인감. 다음 지상권 설정 등기도 누가 의무자죠? 소유자가 의무자잖아. 지상권 설정자. 다음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도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인감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니은 조심할게. 자, 그러나 등기를 공동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 읽으세요.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아닌 경우야. 아닌 경우는 제출 안 해. 그 쭉 얘가 나오죠. 저당권 이전은 누가 의무자죠?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자가 의무자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자 인감 제출 안 해요. 다음 저당권 말소는 누가 의무자야? 저당권자가 의무자잖아. 그러니까 인감 제출 안 하고. 다음 저당권 이전 가등기는 저당권자가 의무자니까 제출 안 해요. 다음 지상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등기. 요거는 누가 의무자야? 지상권자잖아. 지상권이 목적이네. 그러니까 지상권자 인감 제출 안 합니다. 등과 같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의무자일 때는 인감 제출 안 해요. 요게 가장 중요해요.
자, 1번에서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소유자 인감증명이야. 그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도, 자, 이제 가등기인데, 줄거세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자기의 가등기 말소 신청할 때 소유권 가등기 명인의 인감 첨부합니다. 이것도 소유권과 관련돼요. 자, 가등기인데, 자, 우리 가등기에서 배웠잖아요. 자, 만약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하려고 가등기 했어요. 그랬을 때 이 가등기 명인 이걸 말소할 때 소유권 가등기니까 이 가등기 명인 인감을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아니고 지상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거는 지상권자니까 이건 인감 첨부 안 합니다. 조심해야 돼. 이것도 가등기도 소유권 이전 가등기 명인의 인감 제출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 자, 기억 보세요. 동그라미 기억.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줄거세요. 요거는 와 또 담보 가등기가 있죠.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로서 쉼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신청은,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의무자니까 그 가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하든 말소를 공동 신청하든 불문하고 가등기 명인의 인감 제출해야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 말소할 때야. 그럼 반대로 니은. 그러나 자, 소유권 가등기가 아닌 다른 가등기는 제출 안 해요. 자, 그러나 보죠. 저당권 설정 가등기 말소. 이거 누구 거야? 저당권 설정 가등기 말소잖아. 소유권이 아니잖아. 인감 제출 안 해요. 다 마찬가지. 지상권 이전 가등기 말소의 경우도 지상권자가 잖아. 그래서 인감 제출 안 합니다. 정리됐죠? 1번은 소유권 명인이 의무자인 경우, 2번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의무자인 경우. 다음 3번은 조심해야 돼. 소유권 외자의 동그라미 쳐.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외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쉼표 살짝 적어. 요거는 원칙은 인감 제출 안 합니다. 소유권 외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까지 쉼표하고, 이거는 의무자가 소유자야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니까 인감 제출 안 해. 자, 그런데 뒤에 줄거세요. 등기 필 정보 없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자, 등기 필 정보 없다는 건 뭐야? 분실했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자, 우리가 옛날에는 등기 필정이라고 그랬잖아. 등기 필정 분실하면 새로 교부해줘? 절대 안 해줘? 절대 안 해준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확인서 받아야죠. 3개. 그 확인서로 등기 신청할 때만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을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한번 해보죠.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의무자가 소유자야 소유자가 아닌 저당권자야? 저당권자죠.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병한테 원칙은 인감 제출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 원래 공동 신청할 때는 자, 등기 필 정보하고 인감이 가장 중요해요. 자, 가장 중요합니다. 공동 신청. 근데 등기 필 정보를 분실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옛날에 저당권 필정을 분실했어요. 그럼 이걸 제출 못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돼? 그래서 확인서 받아야죠. 자, 확인서 가지고 등기 신청할 때는 자, 이걸 이제 분실했으니까 이때는 인감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정도 조심하셔야 돼. 자, 소유권 등기 명인이 의무자일 때는 등기 필정을 분실했든 안 했든 항상 누구 거? 소유자 인감 제출해야 돼. 근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의무자일 때는 원칙은 제출 안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저당권 필정 분실했다, 지상권 필정 분실했다, 이걸 분실해 가지고 확인서 가지고 등기할 때는 인감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 자, 그 밑에 이제 기억 보세요. 원학 중 기억. 소유권 외자 동그라미 외의 권리 등기 및 예컨대 저거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소유권이 아닌 권리,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자 이제 등기 필증을 분실했어요. 등기 필정보, 등기 필증이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이니까 분실 안 했죠. 이때는 인감 제출 안 해. 그런 경우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 즉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의 인감 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가로 열고 원칙 적으세요. 원칙을 먼저 기억해야 돼. 자, 지상권자가 의무자다, 전세권자가 의무자다, 저당권자가 의무자일 때는 원칙은 인감 첨부에 안 해? 안 한다. 그러나 예외 나와. 이제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 줄거세요. 등기 필 정보를 멸실해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결국 뭐 받았다는 거야? 확인서야. 확인서. 확인서가 3개죠.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정서면 제출했죠. 그 3가지의 경우만 등기 의무자의 진정성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자주 나와요. 먼저 3번에서 소유권 외 권리자가 의무자인 때는 원칙은 인감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외적으로 뭘 분실했을 때만 등기 필 정보를 분실해서 확인서로 등기 신청할 때만 인감을 제출한다. 그 3개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오세요. 동그라미 6번 우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분할,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와 줄거세요. 상속인 전원의 인감 증명입니다. 상속인이 5명이다. 그럼 인감 몇 개야? 5개의 전원 인감 증명 제출해야 돼. 왜냐하면 협의분할에 다 참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자, 그 기억 잘해야 됩니다. 읽어보죠.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 참가해야 돼요. 상속인 1인이라도 날이 나지 않으면 그 협의서 자체가 무효예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이 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4개만 기억합니다. 자, 첫째, 1번이 뭐였죠?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소유권자, 의무자의 인감증명. 대표적인 애가 우리 매도인의 인감증명이죠. 자, 두 번째, 소유권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 세 번째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의무자인 때는 원칙은 인감 첨부 안 해요. 예외적으로 뭐 했을 때 등기 필증을 분실해 가지고 확인서를 제출할 때만 인감 첨부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제출합니다. 나머지는 뭐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오른쪽 양가로 3번 갑니다. 대리인의 인감증명입니다. 자, 그런 건 필요 없고 오른쪽 양가로 4번 중요 표시하세요.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자, 인감증명 제출 안 하는 경우. 자, 1번. 자, 우리 국가는 인감이 없어요. 아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감 제출 안 합니다. 1. 인감증명을 제출한 자가 줄거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감 제출할 수가 없다. 인감 자체가 없어요. 자, 인감은 없습니다. 다음 그런 점 조심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첨부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서면에 줄거보세요. 공정정서이거나 공정받았죠? 그럼 인감 제출 안 해도 돼요. 공정정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뜻의 공정인의 인정을 받은 서면은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받았으니까. 자, 양가로 5번 갑니다. 인감증명 제출은, 자, 동그라미 1. 자연인, 우리 보통 사람이죠. 사람은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 제출하잖아. 자연인 때는 주소지인, 자기 주소지인 시구 읍면 동장이 발급한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을 제출해야 돼요. 주소지 동장이 발행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자, 1살짜리는 인감이 없어요.
그럴 때는 아버지 어머니 법정 대리인의 인감 제출해야 돼요. 자,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거나 별도로 제출한 서면 작성할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인감 증명 첨부해야 됩니다. 미성년자 인감 제출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법정 대리인의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돼요.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야. 종중, 문중이죠. 종중, 문중은 인감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대표자의 인감 제출해야 돼요. 그 대표자나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뭐 외국인까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다음에 6번 좀 조심하고요. 유효기간하고 용도. 자, 무조건 이제 우리가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면은 3개월이에요. 3개월. 자, 유효기간 3개월. 자,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등기신청 종류와 상관없이 줄고 나간다.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가 돼야 돼. 발행한 날부터 3개월. 무조건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부 3개월입니다. 그리고 기간 계산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 초일 불산입의 원칙입니다. 기간 계산에서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리고 말일이 공휴일 때는 그 다음날 2일 만료됩니다. 자, 오늘 내가 인감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부터가 아니라 내일부터 3개월입니다. 다음날부터. 그리고 말일이 딱 3개월 되면, 자,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야. 만약에 토요일이 말일이다. 그러면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이 말일이 됩니다. 다음 2번 중에 표시하세요. 매도용 인감증명. 요걸 많이 출제해요. 자, 매도용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반드시 매도용 용도를 제출해야 돼요. 자, 유튜브 나간다. 인감증명서 동그라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 만자는 만. 매매가 원인이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만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자, 만약에 가로 안에 매수자가 10명이다. 그럼 10명 다 이름 적어야 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간 생략 등기를 막으려는 거예요. 자, 매도용 인감증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매도용 인감증명은 반드시 매도용이라는 용도가 매도용이 돼야 돼. 그럼 용도란에 보면 항상 이제 매수인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어. 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만약에 매수인이 10명이다. 그럼 10명 다 적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 근데 홍길동 외 구인 그러면 안 돼요. 10명 다 적어야 돼. 그러면 여기 인감증명에 0명 못 적잖아. 100명이다. 그러면 별지, 별도의 종이에다가 이름 적어야 됩니다. 한 명이 빠지면 안 돼요. 전원의 매수자 이름 적어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동사무소 가면 인감증명 때려 왔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뭐라 그래요? 딱 한마디 하잖아. 네. 혹시 매도용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왜? 매도용은 요 매수자 이름을 다 적어야 되니까. 다른 거는 용도 안 적어도 돼야 돼. 매도용은 반드시 매도용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제출 안 하면 각하야.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조심하세요. 매도용 인감증명은 아무데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매도용 인감증명 이거는 매수인 이외의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도 이를 전용 사용할 수 있다. 매도용을 떼가지고 지상권 설정용 가등기용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는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에도. 자, 그런데 거꾸로는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사용 용도란에 만약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은 매도용은 안 됩니다. 매도용은 안 되지만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 첨부 가능해요. 하거나 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지상권 설정 등기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구별 잘해야 돼.
자, 반드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용도가 뭐 해야 돼? 반드시 매도용이어야 돼. 그 외에는 용도 필요 없어요. 근데 지상권 설정 용도를 가등기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저당권용으로 사용해도 돼요. 그러나 어디는 안 된다고? 매도용의 경우로는 반드시 매도용만 사용해야 돼. 자, 그런 점 조심하고, 그 다음 4번도 가끔 출제하는 거요. 인감증명서상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 기재되어 있어 현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자, 동일인 인정하면 돼요.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해서 동일인임이 인정되면 등기 신청을 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감을 마치고 9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하고 매매 목록 갑니다. 요거는 우리 또 중개사법에서도 한 문제 나오죠. 자, 동그라미 치세요. 매매가 원인입니다. 매매로 인하여, 매매가 원인이야.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우리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한 후에 시군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신고 필정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신고 필정. 실거래 신고 필정을 첨부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이 등기할 때만이야. 자, 특히 이제 줄 거세요. 매매 목록이, 자, 매매 목적물이 2개 이상일 때는 매매 목록을 함께 제공해야 돼. 매매 목록. 자, 1. 신고 필정 중요 표시하세요. 그 신고 필정은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이제 자주 나오고 그렇습니다. 신고 필정 조심을 해야 돼요. 자, 1. 신고 대상. 자, 신고 대상 부동산 토지하고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줍니다. 자, 신고 의무가 바뀌었어요. 30일 냅니다. 땡땡. 거래 당사자, 즉 매도인 매수인 및 우리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이 냅니다. 바뀌었어요. 30일 이내에 당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실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며칠 내라 그래서 30일 내야 30일 내. 자, 그럼 3번에 신고 필정에 기록한 사항이 거래신고 1년 번호 적습니다. 거래신고 1년 번호. 다음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다음 실거래 가액 목적 부동산을 신고 필정에 표시돼야 됩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이제 매매 목록하고 거래 가액을 등기하는데, 자, 우리가 자, 목록이라는 것은 항상 목록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이 순서를 적는 게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목록 적겠죠. 오른쪽 1번 매매 목록이 필요한 기업. 자, 기업 한 개의 신고 필정에 2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매매 목록을 첨부합니다. 그 다음 미연 조심. 자, 신고 필정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은 한 개일지라도 부동산 한 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 수인과 수인 사이에 매매인 경우는 사람이 2명 이상이니까 매매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첫째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매매 목록 작성. 이게 원칙이야. 니은 예외적으로 부동산은 한 개인데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2명 이상이다. 그러면 매매 목록 작성해야 됩니다. 다음 2번에 실거래가액 등기합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에 매매 목록이 제공된 경우에는 일대는 실거래가 기록 안 합니다. 자, 땡땡 갑니다. 신청정보시 첨부된 매매 목록이 제공됐으니까 매매 목록에 번호를 부여하고 매매 목록을 기록해야 돼. 등기부 중 갑구에 맨 오른쪽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합니다.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고 거래가액은 줄것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매매 목록 번호만 등기합니다. 실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아요. 실거래가액 어디다 적느냐? 매매 목록에 적혀 있어요. 바로 밑에 나오죠. 매매 목록에다가 거래가액과 부동산 표시를 전자적으로 기록합니다. 매매 목록이 첨부되면 등기부에는 실거래가액을 안 적고 매매 목록 번호를 적어요. 그럼 실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찾아보려면 매매 목록을 다시 떼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미연에 매매 목록이 제공되지 않았어. 매매 목록이 없다는 거야. 없으면 실거래가액 등기하죠. 땡땡.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신고가액을 등기해야 됩니다. 매매 목록이 없으니까. 자, 요거 양식 한번 볼까요? 양식이 216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거기다 216쪽 참조라고 적어놓고 앞에 216쪽 참조. 자, 216쪽 한번 가보죠. 메뉴에 별지 2번 찾았어요? 자, 메뉴 1번에 한 개의 신고 필정에 한 개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야. 그러면 매매 목록 작성해 안 해? 안 하죠, 그죠? 부동산 한 개고. 그러니까 뭘 적어야 돼? 이제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한단 말이야. 거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그 순위번호 2순위 보세요. 2순위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 6월 5일. 다음 등기원인 줄거세요. 등기원인이 2006년 6월 4일 매매입니다. 매매가 등기 원인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실거래가액 적겠죠. 맨 오른쪽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소유자 홍길동 주소. 자, 줄거세요. 거래가액 얼마나 있죠? 금 2억 원 이렇게 적혀 있죠. 부동산이 한 개일 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실거래 금액을 어디다 적는다? 갑구 맨 오른쪽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등기합니다. 실거래가. 자, 그 밑에 2번입니다. 한 개 신규 필정에 여러 개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뭘 등기해? 실거래가를 등기해? 매매 목록을 등기해? 매매 목록 등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순위번호 3순위 등기 원인은 2006년 6월 매매 동그라미 치고, 자, 맨 오른쪽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매매 목록 제 2006-101호 이와 같이 매매 목록을 기재합니다. 실거래가는 등기 안 해요. 그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럼 뭐 떼봐야 돼? 매매 목록 떼봐야죠. 자, 그럼 오른쪽 와보세요. 그 매매 목록이 나오잖아. 우측에. 자, 매매 목록은 이제 등기 신청할 때 매매 목록도 같이 발급해 주세요 라고 신청해야 발급해 줍니다. 자, 매매 목록 보면 바로 밑에 목록 번호 2006-101 이제 실거래 가액 나오잖아요. 거래 가액 얼마라고? 금 5억 원. 이렇게 매매 목록에 실거래 가액을 적어요. 그럼 1년 번호가 이제 1 부동산, 2 부동산. 1은 토지고 2번이 건물이네요. 자, 그렇게 등기합니다. 자, 다시 오세요. 원위치도로 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다. 자, 부동산 한 개일 때는 뭘 등기한다? 실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의다가 갑구 맨 오른쪽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다음 매매 목록을 작성했다. 그럼 매매 목록이 첨부되면 실거래가액은 등기 안 하고 뭘 등기한다고? 매매 목록 번호를 등기합니다. 그럼 실거래금은 어디에 적혀 있죠? 매매 목록에 실거래가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건 전부 전자적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 점 기억하고 이제 다시 10번 오세요. 자, 기타 정보는 자, 다음 장 넘기세요. 자, 양가로 4번 중요 표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하는 경우 첨부 정보. 자,
비법인 사단재단 꼭 한 문제 나와. 종중, 문중, 교회 이런 거죠. 자, 줄거 보죠. 1. 정관 기타 규약을 첨부해야죠. 왜 정관 기타 규약이냐면 진짜 종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자, 바로 밑에 이제 정관에 보면 단체, 목적, 우리 동창회 같은 것도 목적 있잖아.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 인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의 덕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정관이나 규약을 제공해야 돼요. 단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 2번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명. 대표적인 애가 저거 사원총회 결의서가 보통 이겁니다. 사원총회 결의서에 적혀 있죠. 자, 3번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하는 정보. 자, 가장 중요한 4번 중요 표시하세요. 사원총회 결의서. 여기 거의 나와. 자, 우리가 민법으로 갑니다. 종중재산은 우리 총류잖아. 자, 총류, 공유, 합유, 총류 중에 총류야. 총류 재산을 자,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자일 때만 제출합니다. 사원총회 결의서는 자, 주로 나가죠. 법인 아닌 사단이 동그라미 크게 쳐.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경우에 만자는 만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해야 돼. 의무자일 때만 첨부합니다.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만 첨부한다. 다음에 5번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 증명. 다음 맨 밑에 6번 법인 아닌 사단의 줄과 등기 권리자인 경우는 자, 그 사단의 자, 등기용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합니다. 자, 오른쪽에 그 양 박스가 나오죠.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요. 사원총회 결의서 줄거. 사원총회 결의서는 그 의무자일 때만 제출해, 권리자일 때만 제출해. 의무자일 때는 그걸 먼저 외웁니다.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만 제출한다. 자,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맨 밑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등기용 등록번호 적어요. 요거는 권리자일 때만 제출합니다. 권리자일 때만. 자, 우리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야. 권리자일 때만 제출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첨부서면을 마칩니다. 자, 그럼 제7절에 등기 신청, 접수 및 심사. 자,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죠. 갑과 을이 자, 매매했어요. 자, 매매가 바로 등기 원인이잖아. 등기하는 원인. 자, 요거 이제 증명서면 이 바로 매매계약서잖아. 자, 매매계약. 여기는 뭐 해야죠? 뭘 받아야죠? 금인 받아야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위 등기하니까 금인받은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신청서 작성해야 되겠죠? 등기 신청서.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고 전자 신청하면 신청 정보가 되죠. 이거 작성해야죠. 맨 위에 부동산 표시, 등기 목적, 등기 원인과 연일, 지분,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다음에 시가 표준액, 첨부 서류, 다음에 관할 이거 적은 거죠. 받잖아 양식.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기타 여기 첨부 서류. 첨부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는 이제는 여기에 딱 적혀 있자는 거죠. 등기필 정보. 비밀번호 50개. 자, 그 다음에 인감. 조금 전에 했죠. 그럼 기타. 자, 그러면 이걸 가져가면 이게 일치해야죠. 일치. 자, 일치. 등기 원인 정서, 등기 신청 정보, 첨부 서면이 일치해야 돼. 일치하고 그 다음 현재 등기부에는 이제 등기부 또는 등기기록, 등기기록에 소유자 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일치해야죠. 여기 소유자 갑이니까 여기 등기 의무자 갑 이렇게 돼야죠. 자, 여기는 소유자 갑이라고 돼. 여기는 의무자 을 이러면 각하야. 불일치하면 똑같아요. 그러면 일치하면 여기다가 이 소유
접근 이전 그것도 뺏겨주는 거야. 여기 등기 원인과 일 여기 나오죠. 1월 1일 여기 1월 1일 매매 다음 소유자 을 이렇게 등기해 준다면 일치. 여기 바로 형식적 심사라 그래요. 자, 그럼 이걸 이제 가져오면 맨 처음에 이제 자 가져오면 접수합니다. 이 접수는 100% 해줘야 돼요. 접수를 안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접수는 100%. 접수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야. 심사를 형식적 심사라 그랬죠. 서명 가지고 일치해 보면 심사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등기권. 그럼 심사에서 이제 적법하면 등기를 해주는 거고 등기 실행 적법 이렇게 실행해주고 이게 부적법하면 자 각하 집에 가 등기 안 해줘 이렇게 각하. 그다음에 이제 야 등기를 신청했다가 이제 취소하는 걸 취하라고 그래요. 취하. 취하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하는 거고 각하는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자면 이제 실행하고 나면 이제 이 을한테 새로운 권리자한테 뭘 작성해 준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등기필 정보, 기타 등기 완료 증명서 그리고 채무제장에게 통보해 주죠. 자 하나씩 가보죠. 이제 1. 등기신청 접수입니다. 접수는 땡땡 적어 100% 접수한다. 100% 접수입니다. 접수를 안 받아줄 수는 없어. 100% 접수해요. 자, 1의는 양갈 1번 등기신청 접수란 신청인이 제공한 등기신청 정보를 등기관 손으로 받는 것을 뜻합니다. 접수 손으로 받는다. 다음 양갈 2번 좀 조심하고 2번 접수 시기는 자, 우리 이제 전자신청할 때야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 처리 조직에 자 줄거세요. 전자적으로 저장된 때 컴퓨터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 정보가 접수된 걸로 본다 요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컴퓨터는 자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 나중에 이제 등기는 접수 순서대로 한단 말이야. 자 2번 접수번호 부여 방법입니다. 우리 등기소에 가지 않고 우리 은행에 가면 뭐부터 뽑아야죠?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죠? 그게 접수번호야. 접수번호. 수개의 신청 정보를 접수하는 게 동그라미 치세요. 접수번호를 신청 정보에 기재합니다. 그 다음 컴퓨터 부동산 등기 전산 시스템 즉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1년마다 갱신해요. 자, 탁 치면 컴퓨터 엔터 치면 자동적으로 접수번호가 떠요. 컨닝하지 말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그 핵심 정리에서 법률상 동시 신청하는 경우, 요건 좀 외워야 돼요. 자, 동시에 같이 신청하는 거, 우리 어제 하나 했죠. 어제 민법 시간에 뭐 했어요? 민법에 동시 신청하는 거 한 개 있다 그랬죠. 또 까먹었어 또? 환매 등기라고 했잖아. 환매 등기. 그거 바로 1번 나오잖아. 환매 특약 등기와 환매권부 소유권 이전은 동시 신청해야 돼. 이거 동시 신청 안 하면 각하야. 자, 환매권이 붙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은 동시 신청하니까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한다.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다음 2번에 그래 줄만 걸어. 이건 일부 구분 건물 보존 등기할 때 근데 501호 보존 등기하면 나머지 구분을 표시 등기는 전부 동시에 신청해야 돼. 101동 표시 등기를 전부 동시에 해야 돼. 그래야 표제부 만드니까. 자, 다음 4번 은학 중요하고 신탁 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일단 그 세 개만 먼저 정리하세요. 나머지는 차후에 하고. 자, 맨 밑에 4번 갑니다. 접수증 교부합니다. 자,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는 신청인이 청구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자, 접수는 100%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접수는 절대 안 받으면 안 돼요. 접수해 줄 의무가 있어요. 다음 이제 2번 등기 신청해서 이제 심사로 갑니다. 땡땡 적으세요.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입니다. 자, 오른쪽 가죠. 1. 심사권에 관한 입법주의 1번만 기억하세요.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 땡땡 적으세요. 서면으로 심사한다. 무조건 종이 서면만 가지고 심사한다. 말로 심사하면 안 돼요. 그게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줄 긋죠. 형식적 심사주의란 등기 신청이 절차법상, 즉 등기법상 적법한지 여부만 심사했을 뿐, 줄거세요. 민법상, 실체법상 권리부합 여부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 자, 그럼 따라서 등기 원인인, 자, 줄거보세요. 등기 원인 법률행위 성립 여부나 유효 무효는 조사할 권한이 없고, 잘라주고 서면만 가지고 해야 돼. 심사 자료도 등기 신청 시 제공한 신청 정보, 첨부 정보, 등기부 즉 서면에 의해서만 심사했을 뿐이고, 기타 자료 내지 방법에 의한 심사는 할 수가 없다. 구두신문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해서 서면만 가지고 심사해야지 말로 물어볼 수는 없다. 이런 걸 무슨 심사주의라 그래? 형식적 심사주의라 그래. 2번 실질적 심사 X 하세요. 절대 실질적 심사하면 안 됩니다. 너 등기 신청을 의사 있냐? 말로 물으면 안 돼. 다음 우리 파란 색깔 2번 현행 등기번 형식적 심사라 그랬어요. 100% 형식적 심사입니다. 실질적 심사는 없다. 판례 첫 번째 판례 한번 볼까요? 등기관은 등기 신청에 대해서 실체법상 즉 민법상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는 심사할 실질적 심사가 없다. 오직 신청정보와 첨부자료와 등기부에 의해서 등기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 밖에는 없다. 따라서 그 밖에 필요에 의해서 다른 정보를 제공받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구하여 이를 조사할 일도 없다. 이게 바로 형식적 심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8절에 이제 등기 신청의 각하와 취향. 1. 등기 각하입니다. 각하 중에 표시하세요. 매년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각하는 등기관이 등기 안 해주는 게 각하입니다. 자, 1. 의의는 등기 신청 각하라 하면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에 대해서 등기관이 등기부 기록하는 걸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해서 등기 안 해주는 거 각하. 대통령 각하가 아니고 물리칠 각입니다. 우리 각하. 자, 그 세 번째 줄 한 거 보죠. 등기관은 조금 더 나와. 각하 사유가 딱 11개 적혀 있어요. 각하 사유. 각하 사유는 11개밖에 없다. 11개. 요 11개에 해당하면 각하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해 줘야 돼요. 자, 등기관은 법 제29조 각호 11개입니다. 29조가 이제 각하 조문인데 여기에 11개 사유가 있어요. 29조 각호로 하지만 11개 축구 선수야. 요새 참 축구 때문에 난리 났죠, 그죠? 11명 각하 사유 11개에 해당하는 때만 이유를 기록한 결정으로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 고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다음 날까지 보정하는 때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기관이 이거 보정하세요라고 하면 그 다음 날까지 고치면 보정하면 각하 안 받습니다. 자, 이번에 등기 신청은 고치는 게 보정입니다. 자, 고치는 게 보정이에요. 언제까지 보정한다 그랬죠?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돼요. 자, 근데 의의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요. 자, 이 경우 다음 줄거보죠. 등기관이 심사를 하여 흠결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당의 권고는 할 수 있어요.
보정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법률상 보정 명령할 의무는 없다. 이건 좀 기억하세요. 반드시 보정을 하라고 할 의무는 없어요. 권고 있지만 보정하세요라고 권고할 수 있지만 하라고 할 의무는 없다.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그 사각형 중요합니다. 자, 보정할 수 있는 사람 땡땡. 보정은 고치는 것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법무사 등의 사무원 출석 사무원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정은 반드시 자, 등기소에 가서 보정해야 돼요. 등기가 눈앞에서 해야 돼요. 등기소 가서 해야 돼요. 등기 출석해서 해야 됩니다. 보정은. 자, 그 점을 조심하고. 자, 오른쪽 핵심 정리에서 맨 위에 3번 정리합니다. 3번. 자, 보정하면 자기가 제출했던 서류 반환 청구는 못해요. 자, 3번. 흠결 보정을 위해서 신청했던 정보나 또는 부속 서류를 반환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없고 등기 공무원은 그의 면전에서 눈앞에서 필요한 보정을 하게 해야 됩니다. 자, 보정하라고 신청 서류를 반환해 주면 안 돼요. 반드시 눈앞에서 해야 됩니다. 자, 3번 각하사유 애우러 갑니다. 각하사유가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은 제1호, 2호 요 두 가지만 외우면 돼. 자, 1호, 2호는 이게 흠결이 너무 중대한 흠결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입니다. 이게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 3호부터 11호까지는 이건 등기가 되면 이게 유효해요. 3호부터 11호까지는 그렇게 중대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면 유효하기 때문에 이건 안 와도 돼. 1호, 2호만 외우면 돼. 자, 1이 줄거세요. 사건이 등기소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줄여서 관할 위반 등기. 관할 위반 등기는 등기에도 절대 무효입니다. 자, 관할 위반. 자, 관할 위반 등기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은 부적법은 이를 자, 각하되어 절대적 각하해야 됩니다. 절대적 각하. 자, 그래 줄겁고 등기관이 만약에 관할 위반을 간과하여 까먹고 실행된 등기는 자, 당연 무효야. 당연 무효,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해야 됩니다. 자, 외웁니다. 관할 위반 등기는 등기가 되어도 절대적 당연 무효니까 직권으로 말소해 줘야 돼. 그 다음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줄이면 등기할 사건이 아닌 때,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이것도 절대 무효입니다. 자, 줄거보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하면 등기 신청 그 자체, 취지 자체에 의해서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상 허용 안 되는 것이 명백하니까 등기해도 절대 무효입니다. 자, 예를 보세요. 예, 세 번째 예. 유치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건 절대 무효. 또 교량 등기 못하죠? 뻥 뚫렸잖아. 이런 것들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에요. 또 줄겁고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도 당연 무효, 절대 무효므로 직권 말소 대상입니다. 또 한번 외웁시다. 29조 제1호가 관할 위반, 2호가 등기할 사건이 아닌 때 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두 개 외웁니다. 절대 무효, 당연 무효 등기 두 개. 1. 관할 위반, 2.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이건 절대 무효, 당연 무효니까 등기관이 잘못 등기하면 직권 말소해야 돼요. 자, 밑에 심화학습 요걸 외워야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옆에 적어요. 29조 제2호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옆에 적어 절대 무효 직권 말소, 절대 무효 직권 말소. 그리고 옆에 적어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나누고 있죠. 1. 실체법상, 쉽게 얘기해서 민법상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죠. 민법에 배우는 민법상 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무효. 자 볼까요? 민법 공부입니다. 1번 조금 전에 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 특약 등기. 이거는 절대 무효입니다. 조금 전에 했잖아. 환매 특약. 어제 배웠어. 어제. 다음 2번. 어제 배웠어. 환매권은 부동산 몇 년 못 넘어? 네, 5년 못 넘죠? 그거잖아. 2번. 신청 정보에 5년 초과하여 환매 기간을 기록한 환매 특약 등기도 절대 무효입니다. 민법이야, 민법. 등기는 민법으로는 꽝이야. 또 3번. 또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 등기 못 하잖아. 지분, 공유 지분에 대한 용의권, 즉 지상권 하나 빠졌네.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는 당연 무효, 절대 무효니까 직권만 써야 돼. 다음 4번. 지상권이나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부분에 중복해서 용의권 설정 등기한 경우도 절대 무효죠. 이중 등기하면 절대 무효. 다음 5번. 부종성 5번 부종성 적어요.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순위만 양도하는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종성 위반으로 절대 무효입니다. 다음 6번도 부종성이네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하는 지역권 이전 등기도 부종성 위반으로 절대 무효. 다음 7번 약관에 감춰져. 농지에 대해서 무슨 등기 못하죠? 전세권 설정 등기 절대 무효. 직권 말씀. 이건 민법 시간에도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절차법, 즉 우리 등기법상 허용되지 않는 거. 앞에서 다 배웠던 거야. 1. 교량, 터널 등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절대 무효. 2. 일시 사용을 위한 주거, 가설 건축물은 동산이야 동산. 절대 무효. 3. 모델하우스 절대 무효. 자 4번 중요. 구분 건물에서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 절대 무효죠.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절대 등기 못하죠. 다음 5번.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 특정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대 무효입니다. 일물일권주의 위반이죠. 다음 6번. 유치권 등기 안 되죠. 동산질권 안 되고 점유권 등기,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등기는 절대 무효입니다. 앞에서 배운 거예요. 복습이야. 다음 7번 중요.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는 왜 해요? 나중에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려는 거야. 그걸 못하게 하면 안 되지.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워낙 많이 나와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못하도록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당연 무효, 절대 무효. 다음 8번. 또 가등기 나오네요.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1인이 보존회의에 준해서 가등기를 저는 명의로 하는 본등기 절대 무효입니다. 자, 가등기는 자기 혼자 본등기 하거나 이렇게 하지 혼자서 저는 명의의 본등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무효입니다. 자, 다음 9번. 자, 공동 상속인 중 일부 A 혼자 상속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지분 상속 등기 안 됩니다. 다음 10번도 일물일권주의. 공유자 중 일부 공유자 A가 자기 지분만 3분의 1 지분만 하는 보존 등기. 다음 11번. 저당권을 왜 해요? 저당권은 나중에 돈 못 받으면 뭐 하죠? 경매 넣어가지고 우선 변제 받는 거죠. 근데 경매 못 넣게 하면 안 되죠. 저당권에 기한 경매 금지 특약 등기 절대 무효입니다. 다음 유언자가 줄거 생존 중. 자, 살아있을 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 안 해? 안 하죠? 살아있는 중에 신청한 동그라미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못합니다. 유정 가등기는 죽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는 유정 가등기는 절대
절대 무효입니다. 뭐 13번은 민법이죠. 이중 보존 등기 절대 무효죠. 이중 보존 등기. 다음 14번 아까 외우라 그랬어요. 동시 신청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였죠? 환매 특약 등기 절대 무효. 다음 15번은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대지권과 줄과 분리하여 전유분 처분 등기는 절대 무효입니다. 자, 501호하고 땅 사용권 분리하면 안 됩니다. 다음 16번도 마찬가지. 전유분과 분리하여 대지권만 처분한 등기. 그 15번, 16번은 같이 묶으세요. 옆에 저거 처분의 일체성 위반입니다. 일체적 처분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했다는 거야. 일체적 처분성을 위반했어요. 자, 이런 겁니다. 한 개씩 가보죠. 아파트에서 자 501호 소유자가 갑이죠. 이게 전유분이잖아. 자,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3개 가지는 거예요. 501호 소유권하고 공용 부분 지분 가지고 있죠. 엘리베이터 복도, 그 다음에 땅 사용권, 대지권, 요 3가지를 가진다. 뭐 천문어, 뭐 50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갑은 501호 소유권 1, 공용 부분 소유권 만약 여기 10명이다 그러면 10분의 1, 여기 뭐 그러면 천분의 100 이렇게 되겠네. 이 소유권, 공유 지분, 공유 이 3가지는 분리하면 안 됩니다. 갑이 501호를 팔았다 그러면 공용분하고 대지권이 같이 팔려야 돼요. 분리하면 안 돼. 그게 15, 16이야. 대지권과 분리하여 전유분만 처분한 등기. 또 거꾸로 자 대지권만 분리하여 처분한 등기 절대 무효입니다. 자, 여기서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합니다. 딸딸딸 외워줘야 됩니다. 민법에서도 나오고 등기에서도 나와. 자, 나머지는 이제 제목을 쑥 한번 읽고 3번 신청할 권한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자, 4번은 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번 1번 외우지 마시고 한 번 읽어요. 신청 정보 내용이 방식에 맞지 않는 거. 방식 위반이죠. 다음 6번 신청 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자 읽어보세요. 권리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무조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를 못해요. 자, 오른쪽 또 나오죠. 4, 7번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불일치죠. 8번도 마찬가지야.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 9번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첨부 정보 제공 안 한 게 이것도 불일치야. 자, 10번 세금 안 낸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등기 신청과 관련한 법률에 따른 부과물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1번 불일치.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전부 불일치죠. 불일치.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뭐뭐만 외우라 그래서 1. 자, 절대 무효가 뭐뭐야? 관할 위반 등기하고 2 뭐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 그 2개. 자, 다음 4. 각하 절차입니다. 자, 각하 방식은 이유부 결정입니다. 자, 각하는 소정의 양식에 자 줄거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하입니다. 각하는 이유를 적어야 돼. 이유부 결정. 자, 다만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방식과 고지 방법은 방문 신청하고 똑같아요. 자, 전자신청 각하와 방문 신청 각하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양가로 3번 중요. 각하 결정을 알려주고 고지하고 첨부 서류를 다 반환해 줍니다. 환부. 자, 1번 등기 신청을 각하하면 각하 결정하는 등본을 작성합니다. 아까 이유를 붙인 결정이니까 각하 결정 등본 작성해서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우편 송달 방법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조심. 각하하는 결정서는
편찬해 놓습니다. 등기부에. 자, 각하 결정 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 원본은 결정원본 편철장에 편철합니다. 자, 5번 중에 표시하세요. 5번 각하 사유를 1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간과하고 등기했을 때 효력입니다. 자, 각하 사유가 11개 있는데 아까 뭐만 외우라고 그랬어요? 1, 2만 외우라고 그랬죠? 제1호, 제2호. 제1호가 뭐였어? 관할 위반. 제2호가 등기할 사건이 아닌데 요 두 가지는 외우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간과하고 각하하고 등기했다. 그러면 절대무효, 당연무효입니다. 절대적 당연무효야. 그래 요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해줘야 돼. 왜? 하자가 너무 크니까. 직권 말소 안 한다. 제3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해서 말소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야. 그래 두 개만 외우라는 거야. 근데 3호 이하라는 것은 3호부터 11호까지는 이게 절대 무효가 아니란 말이야. 등기부에 기재하면 실체 유효해요. 유효하니까 직권 말소 못합니다. 직권 말소 못하고 제3자 이의 신청 못해요. 이미 등기되었다면. 그래서 1, 2호를 외워달라는 거예요. 자, 그거 갑니다. 5번 각하 사유를 간과 격려한 등기 효력은 양가로 1번 줄거세요. 법 29조 제1호와 제2호 위반한 등기 1호 위반 저거 1호가 뭐죠? 관할 위반. 2호가 등기할 사건이 아닌데 이거는 저거 절대무효, 당연무효, 직권말소, 제3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외워줘야 돼요. 자, 줄거 보죠. 법 제29조 제1호, 2호에 위반한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 여부 따지지 않고 줄거 당연무효, 절대무효이므로 등기관이 이를 발견한 때는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맨 뒤로 가세요.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만약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지 아니하면 맨 밑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거 연결해야 돼요. 1호, 2호 위반은 각하지 않고 등기되면 절대적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해야 돼. 그러니까 직권 말소 안 하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반대 외워야 돼. 자, 그런데 반대 오른쪽 갑니다. 이 법 29조 3호 이하에 위반한 등기 이거는 유효해요. 직권 말소 못해. 읽어보면 법 29조 3호 이하 규정에 위반하여 격려된 등기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왜? 중대한 하자가 아니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줄거 유효하니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해관계인도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다시 갑니다. 각하 사유는 1호, 2호만 외우라는 이유입니다. 자, 1호, 2호에 위반해서 등기하면 절대적 당연무효야. 그리고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직권으로 말소해야 돼. 그러니까 직권 말소 안 하면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나 1, 2호가 아닌 3호 이하를 위반한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직권 말소를 있다 없다.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1호 2호만 먼저 외우세요. 1호 2호하고 3호 이하는 반대니까 한꺼번에 같이 하면 헷갈리니까. 자, 1호 2호 위반은 워낙 중대한 하자니까 등기에도 절대 무효, 당연 무효예요. 등기관이 발견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직권으로 말소해줘야 돼. 등기를. 직권 말소 안 해주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3호 이하는 반대입니다. 3호 이하는 반대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치하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